그걸 내가 왜 하고 있는? 해야지. 몸이 아니, 좋대잖아. 내 촬영도 해, 편집도 해. 이거 야, 너의 업보야. 네가 날개라는 가져온 그 순간부터 너는 시작이야. 생로병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산타 윤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맨발 등산, 맨발 걷기입니다. 요즘에 어싱이라는 문화가 많이 좀 전파가 되면서 맨발로 산책도 하고 산에도 가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맨발로 걷는 것, 등산이 과연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지 또 피해야 될 점은 없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귀찮게 맨날 궁금한 거를 많이 여쭤보게 언제든지 됩니다.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전문의 2개를 취득한 대한축구협회 의무분과 위원장이자 국가가 지정한 관절 전문 병원인 바른세상병원 원장 서동원입니다. 궁금한 게 많으니까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유심히 본 게 어싱이라는 게 있는데 맨발로 땅을 걷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런 문화가 또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문득 생각을 하면 맨발로 걷는다? 이게 정말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거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병원 수술실에 일반 바닥재를 까는 경우와 전도성 타일을 까는 경우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전도성 타일을 깔지 않으면은 수술 장비가 그 많은 전기적인 전류가 흐르거나 방전될 수 있는데 바닥이 어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장비에 손상이 오고 관자도 손상이 올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술실 바닥은 전도성 타일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도 정전기가 발생되고 몸을 통해서 밖으로 전기가 어싱 되지 않는 상태로 살고 있지만 그게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게 이제 그 이론의 주장이긴 한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맨발을 대고 여기다 올려놔도 절연체이기 때문에 지구에 내 몸에 있는 기가 빠져나가진 않거든요. 네네. 만약에 지구에다가 내 몸에 어싱을 하려면은 직접 맨발로 흙바닥에 내 몸을 대고 비벼대야 네. 내 몸에 발생된 정전기나 그런 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론에서 본다면은 혈력학적인 생리학적인 문제에서는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절이나 뭐 근육, 피부 이런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신발을 다 신고 다니잖아요. 오늘날 모든 사람은 신발 안 신는 사람이 없죠. 동물이라고 그러면은 침팬지를 보면은 침팬지들은 발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거꾸로 매달려서 손으로 일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그 손과 같이 모든 기능을 발도 하거든요. 많은 뼈들은 근육이 붙어 있어요. 사실은 이 발도 각 마디별로 자기가 해야 될 기능과 그 의무가 있거든요. 오늘날 이거를 하나의 통으로 묶어갖고 신발이라는 안에 고정을 시켜놓으니까 손을 벙어리 장갑 씌워놓고 모든 일을 하라 그러면 팔뚝에 있는 근육들도 다 퇴화가 일어날 거예요. 단지 손이 할 수 있는 기능은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발도 마찬가지로 신발 없던 시절에 원시인들은 이 발을 다 골고루 쓰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다 발달이 됐던 건데 현대인들은 이 발은 단지 신발에 갇혀 있는 거고 운동을 하는 건 발목 운동 위주로 주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종아리도 또 약해지지 않았나 해서 맨발로 황토길을 걷는다든지 맨발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발의 섬세한 근육 관절이 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 건강이나 종아리 건강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원장님 말씀대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온 감각을 좀 되살리고 발 근육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장거리를 걷는다든지 아니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일반 도로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산책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런 데를 좀 오래 걷는다 하면 어떨까요? 맨발을 걷는다고 하는 거는 땅의 충격이 계속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생리적 반응으로 발의 진피층이 두꺼워집니다. 신발이 없이 활동하게 되면 발이 신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신발 없이 다니는 분들 보면은 발바닥이 엄청 두껍거든요. 발바닥이 두꺼워진 상태에서는 뭐 아스팔트든 뭐 바위를 가든 큰 문제는 없을 건데요. 문제는 초보자들이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해서 신발을 그냥 벗어버리고 그리고 발바닥은 얇은 사람이 막
아스팔트를 걷거나 막 산을 가다가 발에 상처를 입거나 그 부상이 당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섣불리 맨발을 도전한다기보다는 관리가 된 황토길을 걷는다든지 백사장을 걷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고 단계를 올려가면서 맨발 걷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절에는 충격이나 이런 거는 좀 없을까요? 왜냐면 이게 말랑한 바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발을 벗어 던지면은 쿠션이 약한데 딱딱한 데서 계속 걷는다고 하면은 발 부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체중이 닿는 데가 앞에 있는 발가락 뼈에 바로 위에 있는 중족골의 머리 쪽이 충격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족골 골두에 염증 오거나 족저, 뒤꿈치 족저 근막염 오거나 이런 문제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발바닥 얇은 분이 딱딱한 맨바닥을 걷는 거는 그런 병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 준비를 해서 서서히 단계를 올려가야 되겠죠. 산에서도 제법 가파른 길이고 한데도 신발을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등산은 어떨까요? 지구하고의 그 접지를 키우고 어싱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의 다양한 변화를 발로 직접 느끼면서 발과 종아리의 다양한 근육 훈련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산이라는 거는 뾰족한 바위도 바닥에 있을 수 있고 나뭇가지가 날카롭게 있을 수도 있고 뭐 깨진 병 조각 이런 것들이 예측 못하는 상황에서 찔리고 부상당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염두에 두고 연세가 드실수록 말초 혈액순환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숲속은 일반 환경에서 접하지 못하는 땅속에 있는 그 균들은 일반 항생제로 잘 안 낫는 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균들에 감염이 될 경우 괴사가 되고 나쁜 발 질환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런 거는 염두에 두시고 안전하게 잘 살피면서 다녀야 된다고 봅니다. 맨발로 등산을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대표적인 분이 당뇨 환자들. 당뇨는 말초 신경질환이자 또 혈관이 안 좋거든요. 그런 분들이 상처가 나면 안 낫거든요. 낫지가 않으니까 발에 괴사가 계속돼 갖고 발가락 잘라내고 뭐 이런 당뇨 환자들 상처 나갖고 발에 상처 나서 결국 절단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뇨가 있다 하면 언제나 발을 보호해서 상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말초 혈액순환 질환 있는 분도 좋지 않아요. 안 좋은 또 대표적인 그 습관이 담배거든요. 애연가들 담배 많이 피우는 분들은 발로 가는 혈류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 상처에 노출된다 그러면은 또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말초 혈액순환 질환, 말초 신경질환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특히나 당뇨는 정말 위험할 것 같네요. 그렇죠. 작은 네. 상처에도 안 처가 낫죠. 잘 안 아무니까. 당뇨 환자 수술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수술 상처가 잘 안 낫는다든지 수술 부위가 안 낫는 그런 게 제일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들은 사실 자기 건강 관리한다고 운동도 하시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맨발로 걷기가 건강에 좋대 이러면서 신발 벗고 나가시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예. 얘기해 주셨던 말초 혈관 질환, 말초 신경 질환, 애연가들, 담배 많이 피는 분들도 젊은 분들이라도 최대한 이 맨발로 네. 걷는 거는 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겨울에 날씨가 추운 날 맨발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간혹 보면 이럴 때는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추위에 노출돼서 제일 취약한 곳이 우리 손가락, 발가락이에요. 맞습니다. 끝에 그러거든요. 말단. 네. 그래서 양말도 두텁게 신고 맞아요. 젖지 않게 하고 방수 신발 신고 네. 이래야 되는데 맨발. 겨울에 맨발로 노출된다? 모르겠습니다. 같죠. 네,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악 전문가들도 결국은 추위에 노출되면 동상으로 손가락, 발가락 잘라야 되는 게 있는데 괜히 섣불리 겨울에 맨발 등산 도전했다가 발가락 동상으로 발가락이 얼면은 통증이 있을 것 같지만은 신경이 마비가 돼도 몰라요. 못 느끼는 못 거죠, 느끼죠. 통증 그래서, 자체를. 네, 그래서 이제 발은 펄해져 갖고 내려와서 이제 따뜻한 물에 봤더니 혈액이 안 돌아와서 퍼렇게 그냥 발가락에 죽어 있는 그런 걸 발견될 수 있으니까 섣불리 맨발로 겨울에 등산하는 거는 동상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맨발로 하는 거 좋은데 주의해야 될 분들은 꼭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분은 절대 그냥 건강에 좋다고 무작정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발이라는 거는 사실 제일 불쌍한 장기가 발입니다. 우리 인류는 오로지 발만 땅에 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이라는 게 혹사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혹사 당한다고 너무 싸매고 보호하면은 더 약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도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상처받고 그 염증 생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관리를 잘 하되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 근육을 잘 키우고 종아리 근육을 키우시고 맨발 훈련을 하는 거가 나쁘진 않지만 항상 다치거나 찔림에 조심해야 된다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한 산행, 행복한 산행하시고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